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수 두 번째, 여러 가지 함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1차,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런 함수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보다는 대응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를 조금 더 포커스로 맞췄어.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을 하는데 그게 서로 다른 거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즉 여기 읽어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여기다 별표 꼭 쳐놓으세요. x1, x2 즉 정의역이 다르면 x1, x2가 같지 않다면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세요 라는 얘기야. 이걸 이대로도 외우고 계셔야 되고 선생님의 말도 이해하고 계셔야 돼. 그리고 더불어서 이 명제의 대우인 명제 역에 부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그쵸? fx1이 fx2랑 같으면 x1, x2가 같은 겁니다. 즉 함수값이 같은 거면 정의역도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이거 외워야 돼. 내가 물어볼 거야. 1대1 함수를 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니? 그러면 하나의 하나가 아니라 x1, x2가 같지 않으면 fx1이 fx2랑 같지 않습니다. 또는 fx1과 fx가 같으면 x1, x2가 서로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봐봐. 얘 보면 1, 2, 3이 서로 1, 이게 함수는 맞죠. 하나에 하나씩인데 이렇게 같은 공역을 선택하고 있으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얘처럼 하나에 하나씩 서로 다른 애랑 대응하고 있으면 얘는 1대1 함수가 맞는 거죠. 얘도 엇갈리게 하고 이렇게 가.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 공역이 있어도 얘는 상관없이 1대1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역에 선택받지 않은 애가 남아있더라도 그 정의역 입장에서 모든 애가 하나에 하나씩 대응이 됐으면 1대1 함수는 성립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이어가 볼게요.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면 여기 1대1 대응은 얘가 1대1 대응이야. 치역 공역이 어때야 돼? 같아요. 얘처럼 남아있는 애가 있으면 안 돼. 그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1대1 대응이라고 해. 그래서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이면서 x1, x2가 같지 않으면 fx1이 fx2랑 같지 않다이면서 자, 말은 좀 어렵겠지만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돼. 남아있는 애가 공역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응 중에 함수가 있고 그 안에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다 해서 이 1대1 대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1대1 함수가 맞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모두 1대1 대응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집합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뭐 생각하면 돼? 포유류, 개 이거 있죠. 그랑 똑같잖아. 개가 포유류인 건 맞지. 근데 포유류가 개라고 한다고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한 것처럼 1대1 함수라고 1대1 대응이 되는 건 아니야.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이건 뭐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함수야. 하나에 하나씩 대응하고 있어. 똑같은 데 갔어. 그럼 똑같은 걸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는 아니야. 함수는 맞아. 그러면 하나에 하나씩 대응하고 있어. 1대1 함수는 맞아. 그런데 비어있는 공역이 있어. 1대1 대응은 아니야. 1대1 대응이란 이렇게 함수이면서 하나에 하나인데 공역에 남아있는 애가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1이라는 값이 들어갔더니 결과도 1, 2 넣었더니 결과도 2, 3 넣었더니 3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걸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해. 그러면 선생님 항등함수는 y는 x라는 거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닌가요?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고 3 넣으면 3이고 아주 좋은 질문이야. 너무 예뻐. 100점. 근데 언제냐면 이렇게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항등함수가 얘밖에 없죠. y는 x. 그런데 얘처럼 보세요. 얘처럼 문제로 한번 볼게요. 얘처럼
정의역을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세 개만 줘. 그리고 x에서 x로 간대. 즉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f야.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0 넣으면 0이죠. 1 넣으면 1이죠. 그러니까 얘는 항등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맞다. 그쵸? 근데 2번은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로 가는데, 자 여기다 마이너스 1로 넣으니까 1이지 0은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 가는 거잖아. 그래, 얘는 1대1 대응은 맞아. 1대1 대응은 맞는데 항등함수는 아니죠. 같은 거로 같은 게 안 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는 알겠지만 모르고 있는 친구,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1이죠. 0 넣으면 0이죠. 1 넣으면 1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생겼어. 그치? 이런 V자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1 넣은 거랑 결과가 서로 같지 않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1 넣어도 1, 1 넣어도 1 이렇게 되고 있죠. 0 넣으면 0. 그러니까 똑같은 거로 대응되고 있는 함수 정의역이 있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함수는 되지만. 네, 그렇게 보시면 항등함수 매우 중요한 함수예요. 나중에 역함수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일단 지금 의미상 똑같은 정의역이 들어갔는데 결과의 정의역이 치역으로 똑같은 값을 만들어내는구나. 실수 전체에서는 y는 x 하나밖에 없는데 정의역을 이렇게 많이 제한하면 여러 개의 항등함수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딱 그래프만 봐도 알죠. 네, 인기 남녀를 얘기해요. 미팅을 갔을 때 선생님 같은 모든 여성들에게 선택을 받았어. 이렇게. 그쵸? 이런 거. 선생님 같은 나 같은 존재. 모든 정의역이 하나의 공역과 대응하고 있는 거. 그래서 x축과 평행한 이 직선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이렇게 가도 상수함수가 되겠죠. 이 공역이 얘랑 모든 애들이랑 공역 마이너스 1이 대응이 되고 있다. 이해되시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항등함수래요. 이거 봐봐. F는 항등이고 G는 상등이다. 그러면 F에다 2 넣으면 뭐 나와야 되니? 똑같은 거 만들어내야 되니까 항등함수 2 만들어야 되지. 근데 F2가 2였단 말이지. 근데 G2는 얼마야? 상수함수니까 모든 결과를 2로 만들어야 되니까 G2도 2겠지. 그러면 G5도 얼마야? 2겠지. G는 상수함수니까 모든 치역이 2로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F5는 항등함수니까 5 들어간 게 결과 5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5 더하기 2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7이라고 쓰시면 큰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상수함수까지인데 뭐 문제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대응을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자, 함수가 아닌 것부터 한번 빨리 찾아볼까요? 여기 왜? 안 쏜 애가 있잖아. 그래, 너는 함수가 아니야. 그 다음 미음. 얘 봐. 0이 지금 2개 선택. 욕심쟁이 2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하나인 조건을 위배해서 틀렸어요. 그 다음 1대1 대응은 하나의 하나. 오케이, 보이네요. 여기 리을 하나 1대1 대응 리을. 그 다음 얘는 2개 한 마리. 오케이, 하나 비읍. 항등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 오케이, 하나. 여기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0이 0, 1이 1, 2가 2. 그래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비읍.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인기. 여기 있네. 쌤처럼 여기 인기 있는 이 사람. 그래서 얘는 디귿. 이게 상수함수이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자, 얘는 일단 여러분들이 뭘 이해해야 되냐면 그래프로 보면은 봐봐. 팁을 하나 줄게. 이제 1대1 함수식을 그릴 때 1차 함수도 이제 다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양수이면 이렇게 갈 것이고 기울기가 음수이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다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이면서. 그래서 1대1 대응은 1차 함수는 다 돼. 그래서 일단 디귿 써놓고 리을 써놓고 비읍 써놓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y는 뭐라고 써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얘는 미음. 이제 알잖아. y는 5, y는 3, y는 마이너스 이렇게.
y값 찍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미음이 되는 거고, 항등함수는 실수 전체에서는 요 리을밖에 없다고 얘기해드렸죠.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기억과 니은은 뭐예요? 그래, 기억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v. 알지? v.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걷더니 어머 이렇게 두 개. 그러면 팁 하나 드릴까?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x축과 수직으로 거서 교점 하나인 거 봤잖아. 그치? 이게 함수냐 아니냐 봤지? 그래프 보고. 그러면 이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보면 돼. y축과 수직으로.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하게 걷을 때 이렇게 교점이 두 개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고,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대응은 당연히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얘도 이렇게 그러면 두 개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감소하다 증가, 즉 증가와 감소의 변화가 생기면 1대1 대응이나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또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야? 증가, 봐봐.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야 된다고.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돼. 그런데 감소하다가 갑자기 또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하다가 갑자기 증가하는 이런 게 돼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교점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고. 같은 3이라는 y를 서로 다른 정의역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1번, 2번, 3번, 4번 애가 다 3이랑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1대1 함수가 아니죠.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나왔다. 보자. 여기 있네. 아유, 그래. 1대1 함수 찾아봐. 이게 이제 대표 문제야, 얘들아. 대표 문제. 선생님이 대표 문제 한 3, 4개 정도 풀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 강의가 이제 마무리되니까 또 마찬가지. 여기까지 이제 멈춰야 돼. 매번 얘기할 거야. 멈추고 한 4개, 5개 문항을 풀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y축에 그래 이렇게 y축에 수직으로 걷을 때 하나면 이렇게 얘는 아니네. 얘 하나면 얘 아니네. 1대1 함수. 일단 하나씩 되는 거. 누구니? 그래요.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안 되고 리을 그 다음 미음 안 되고 비읍. 자, 돼요. 오케이. 그럼 지워보고 1대1 대응은요. 여러분 1대1 대응은 좀 보세요. 1대1 함수 중에서만 확인하는 거니까 기억, 니은, 리을만 볼게요. 자, 기억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함수를 긁어오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함수 y값을 원래 y의 위치에 이렇게 다 긁어오면 얘 여기 가득, 여기 사실 더 있는 거야. 가득 채워지겠죠. 여기도 이렇게 하면 가득 채워지겠죠.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치역이 실수 전체로 나와야 되는 오케이. 기억은 1대1 대응이 돼요. 근데 니은은 봐. 여기까지는 다 이쪽으로 채워지는데 이쪽으로 얘가 이렇게 다 오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는 채워지는데 요 위에 채워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다. 자, 리을은 다 채워지죠. 이건 직선은 1대1 대응이에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증감의 변화가 없는 거. 근데 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치역을 이쪽 y에다가 들이댔더니 여기까지는 채워졌지. 얘도 여기까지 채워지고 얘는 b고 여기도 이렇게 이쪽으로 채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애가 이렇게 채워지고 이 치역만 여기다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b잖아.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대응이 안 된 남아있는 애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고, 상수함수는 바로 보이죠. 이 미음이라는 거. 1대1 대응, 1대1 함수, 상수함수 이런 것들 그래프로 찾든 대응으로 찾든 굉장히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꼭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갑시다. 자, 이거는 또 시험에 내신 잘 나오니까 체크해 볼게.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는 1대1 대응이고, FGH, F는 1대1 대응, 그 다음에 G는 항등함수, H는 상수함수.
오케이. 자, 근데 항등함수부터 체크해야 돼. 왜냐하면 항등은 G가 항등이지. 그러면 2를 그치? 요 2. 그럼 결과도 누구? 2. 오케이? 같아야 되니까. 근데 상수함수는 몽땅 H가 상수함수니까 H1이 2니까 H2도 2야.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근데 봐봐. F1과 F2가 남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게 문제가 참 재밌습니다. 0, 1, 2고요. 0, 1인데 1대1 대응이래. F만 볼게요. 자, F2가 얼마냐면 지금 보세요. H2가 2였으니까 F2도 2죠. 그럼 F2는 2로 갔어. 이렇게. 근데 F2가 지금 얼마야? 2죠. 그럼 얘가 지금 4란 말이지. 맞나요? F2가 그렇지. 근데 이제 경우를 나눠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F0 아, F0 뭐니 이게 웬 소리야? 이게 뭐. 미안. 어쩐지 뭐가. 다시. 아우, 정신 안 차려 선생님. 아유, 가족권에서 F0이 2지. 그러니까 얘가 2지. 그렇지? 아우,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우, 여기 012 있고요. 여기 012 있는데 이게 F인데 F0이 2로 간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F1이 0이고 F2가 1일 수도 있고, 두 번째, F1이 1이고 F2가 0일 수도 있죠. 그럼 여기 넣어보라는 거야. 이거일 때 나눠서. 그랬더니 F1이 0이야. F2가 1이면 그래. 0 더하기 1 곱하기 2 하면 2 맞네. 아, 얘가 맞죠. 근데 얘는 F1이 1이면 1 더하기 F2가 0이면 0이죠. 이게 F02랑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F1은 0으로 가는 거고 F2는 1로 가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F2의 결과는 1이라고 찾았고요. 그 다음 G2는 항등함수니까 2겠고요. H2는 상수함수 2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더하면 답은 5가 되는 겁니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선생님 아까 이상한 말 했던 것처럼 이게 생각 잘 하고 가야 돼. 답 그렇지? 5.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별표. 자, 별표 치세요. 1대1 대응인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봐봐. 정의역이 0부터 1이고 공역이 마이너스 1부터 2래요. 제가 좀 잘 해볼게요. 보세요. 자, x, y를 이렇게 선생님이 좌표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부터 1이야. 0부터 1. 근데 공역 봐라. 공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2예요. 그럼 여긴 사실 0,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지울게. 여기를 지워보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0부터 1이야. 그러면 y는 여기 붙어 있어야겠지? 이렇게 붙어 있고 좀 더 크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즉 여기가 공역의 원소, 여기가 정의역의 원소인 거예요.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연결해 놓고 보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그냥 이렇게 그렸어. 선생님 이렇게 그려지면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뚫고 지나가죠? 그죠? 그러면 요 정의역 0부터 여기에 있는 정의역에 대응되는 함수값 치역은 여기에요. 빨간 것만 공역인데 빨간 게 아닌 녹색 즉 공역의 범위 밖의 거랑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벗어난 구역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를 함수를 긁어 온단 말이야. 여기 있는 애가 다 이쪽으로 긁어 오니까 여기에 딱 돼. 그건 맞아. 그럼 여기에 있는 애도 여기에 딱 긁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이 정의역에 여기에 있는 정의역, 그치? 정의역의 범위 밖에 있는 애들과 대응이 된 치역이기 때문에 역시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제한된 정의역 공역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직사각형을 완벽하게 가득 채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던지 또는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이런 직선 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야 긁어 모아도 딱 여기에 긁게 되고 정의역도 이쪽으로 긁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가 이 첫 번째 E인 거고 요 두 번째가 A가 음수인 거죠. 기울기가 양수 음수 판단하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이 좌표가 0,-1이고 얘는 1,2가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 구해보면 1분의 3. 그래서 A는 3이 되는 거죠. 그럼 Y는 3x인데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A의 값은 3,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첫 번째 정답이 될 거고요.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거꾸로겠죠. 얘가 0,2가 되고 여기가 1,0이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1 빼기 0분의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의 Y절편은 2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이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2가 됩니다. 이해되시겠니? 됐죠? 뭐 잘못 썼나요? 0,2 잘 쓴 것 같은데요. 답이 1,2, 1,0이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서 틀렸다. 1, 마이너스 1이죠. 에이, 여기서 틀렸다. 미안해. 이게 1, 마이너스 1, 0,2. 그래서 기울기는 1분의 마이너스 3. 오케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 그래서 Y절편은 맞았는데 X절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또 가죠. 4번 문제. 1대1 대응이래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려면 증가 감소의 변화가 없어야 돼. 자, 증가 감소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그 경우에 정의역의 그 경우 구간 나눠지는 그 정의역의 값이 0이죠. 0보다 클 때는 여기가 0,1이라고 치면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직선이 그려질 거고요. 여기도 0 넣으면 1인데 이게 음수일 때 얘가 길어지려면 여러분 봐봐.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얘는 안 되는 거죠. 감소 증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얘가 최소한 이 기울기의 증가를 유지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최소한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E-A라고 하는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가 뭐보다 그래요. 0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울기가 얘가 지금 2라는 양수값 기울기였기 때문에 이쪽 왼쪽에 오는 애도 기울기가 커든 되지만 이렇게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는 크다 마이너스 2가 되고 음수로 나눠주니까 A는 2보다 작다가 범위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별표 한번 하죠. 네, 문제 굉장히 괜찮은 문제고 내신에도 참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갑자기 선생님 제일 싫어 트라우마처럼 1학년 조립제법이 나왔다. 여튼 실수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봐봐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니까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2 나오고 뭐 넣었을 때 뭐 나오는 게 똑같이 되는 그 집합의 정의역의 집합은 어떻게 돼야 되니? 라고 묻는 거야.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저기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인데 이게 이제 x라는 정의역이 들어갔잖아? 그럼 결과를 누구로 만들어내면 돼? 그렇지, x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x를 만들어냈다. 이게 항등함수잖아. 똑같은 x가 들어갔더니 x가 나왔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서 조립제법 하려고 준비를 해야지. x세제곱 마이너스 2x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야.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 자, 얼마 들어가면 되나요?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얘는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죠? 그럼 인수분해, 2차는 인수분해 x 빼기 3, x 더하기 2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0 되는 게 누구라는 거야? 오케이, 1, 2, 뭔 소리? 1, 음수부터 마이너스 2, 1, 3 이렇게, 그치? 이런 원소 3개로 가주면 돼. 그랬을 때 모든 그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뭡니까? 그러면 문제가 이 부분집합이 되잖아. 혼자 있어도 당연히 되고, 그쵸? 두 개씩 들어가 있어도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3개 다 들어가도 되고, 공집합만 빠져야죠. 공집합은 들어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 문제의 질문이 집합 S의 총 개수가 뭐니? 그러면 7개요 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 중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것을 얘라고 쓰면 되니까 이때 모든 원소의 합은 이 마이너스 1, 3을 더하니까 정답은 4 빼기 2죠. 그래요. 그래서 2라고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내신 그 서술로도 많이 나오고 뭐 그냥 심플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을 살짝 바꿔서 여러분들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거고 여기까지 여러 가지 함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더 어려운 그 험난한 세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즐겁게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